자, 오늘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의 탄핵 선고 지연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해 행위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지는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 방해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도층이 극대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극대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조사는 3월 25, 26, 27, 3일 동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가 있고 난 뒤에도 일부 조사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 계엄 선포 직후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쫙 벌어져서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다가 보수 과표집, 보수, 극우, 개신교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힘입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기까지 나오는 황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 4%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번 주 들어서 3%포인트가 뚝 떨어지고 민주당이 1%가 올라서 격차가 8%포인트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정도면 뭐 얼마 안 떨어졌다 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난 4주 동안 36을 기록했던 국힘이 33으로 떨어졌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격차가 4%포인트에서 지금 8%포인트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8%포인트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우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느냐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11, 국민의힘 33입니다. 지금 33인데 여전히 보수가 제일 많아요. 보수 과표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23, 292, 256입니다. 서울에서 44대 29, 인천 경기 43대 30, 대전 세종 40대 38입니다. 근데 샘플 수가 작기 때문에 이 권역별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을 보면 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지금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에서 21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층에서 더블 스코어잖아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난주에는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5%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4%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보수가 지난주에 70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수에서도 4%가 빠져서 70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상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식을 가진 분들은 이런 국가의 혼란 사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 헌재가 탄핵 선고 이렇게 지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 최상목에게 빨리 그 재판관 임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임명이 됐겠죠. 근데 못하게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못하고 한덕수도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에서 이런 사람들의 답답한 상태, 혼란 상태 지속에 대한 분노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를 물었습니다. 자, 여당 후보가 되는 게 좋겠느냐, 야당 후보가 되는 게 좋겠느냐.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더불어서 여당 후보, 즉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역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겠죠.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2%포인트 올라서 이 격차가 무려 19%포인트나 납니다. 이 정도 나면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질문에는 대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름이 없잖아요. 여당의 누구, 야당의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런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1월 달에 40대 48에서 쭉 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문수나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34로 떨어졌고 민주당 이재명 53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름을 넣지 않고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함과 더불어서 다음 대선, 조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야당 후보 당선에 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힘 망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 자, 여기 보시면 중도층이 제가 극대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92%가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했지만 중도층에서도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3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62대 24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란 저 정당은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다. 대통령을 배출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 이런 윤석열의 내란 사태와 헌재가 지금 야기하고 있는 혼란 사태의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 그런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중도층이라고 밝힌 중에서도 62%로 24%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반입니다. 찬성이 40, 반대가 34입니다. 지금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반대의 3배가 넘습니다. 22대 70이니까 3배면 66인데 70%나 됩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 못하겠다. 다음 대선에서 야당 찍겠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시켜서 파면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민심은 민주당 지지, 묻지마 국힘 지지가 항상 30% 정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헌재에 조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지지도 김문수가 보수 과표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설 연휴 직전에 11, 12까지 올라갔다가 10을 겨우 유지하다가 9에서 8로 내려앉았습니다. 오세훈은 반짝하다가 다시 3으로 내려앉았고 한동훈이 5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 중도층이 극대노하기 시작했다. 헌재의 혼란 지연,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상식적인 내란 옹호, 윤석열의 버티기, 이 모두에 대해서 중도층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보수 과표집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조사에서도 진보가 제일 적게 잡혔습니다. 윤석열 탄핵 직후에 진보가 357이었는데 지금 100명이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중도는 5, 60명씩 더 잡히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도 이 정도 여론이 나온다? 선거를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괴멸적 패배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총사퇴하고 민주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대한 권력 내려놓겠어. 야당의 192석 내려놓겠어. 그리고 국민의 심판에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현재 민의로 국회를 재구성해보자. 맨날 제1야당 횡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100석 못 얻습니다, 지금 하면. 박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 70석 얻을 수 있습니다.